자, 그 교재에서 어디 보시냐면 160페이지부터 봅니다. 지정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절차가 일단 지정 신청부터 시작합니다. 지정 신청을 해서 그 전에 먼저 지정에 필요한 요건을 먼저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아까 5가지 암기한 거 있었죠. 그래서 이제 지정 신청을 하면 누구한테 지정 신청을 할까요? 누구한테 신청하겠다? 상대방은 누구한테요? 국장한테 신청하는 거죠,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신청, 국장. 이렇게. 그럼 이제 심사해가지고 지정을 해주겠고, 그때 심사 기간이 30일 이렇게 되니까 30일이라는 심사 기간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지정 신청할 때는 수수료 내느냐 그랬을 때 공짜입니다. 공짜. 내란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가로 1번에 지정 신청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옆에다가 수수료 X, 수수료 내란 소리가 없다. 다만 구비 서류는 갖춰서 내야 되는데 그 구비 서류가 몇 가지냐? 5가지다. 박스에 나오죠? 구비 서류가 지정 요건만큼 중요합니다. 박스에 보시니까 동그라미 1번은 둘째 줄 끝에가 중요합니다. 등록증 4번이에요. 자, 등록증 4번은 뭘 입증하는 것일까요? 등록증 4번은 개업공인인증서가 진짜 회원으로 가입했는가를 확인하는 거죠. 우리 지정 요건 이렇게 했었잖아요. 지정을 받으려면 500명 이상이 컴퓨터를 부전공하셔야 된다. 그랬을 때 동그라미 1번은 이걸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회원 가입한 거. 동그라미 2번 정보 처리기사 자격증 4번요. 요거죠, 요거. 전자는 정보 처리기사 자격증 4번. 이걸 입증하는 게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별표해 두시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입니다. 요거요. 두고 중요합니다. 이거 자격증 4번. 구비서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주된 컴퓨터의 용량이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바로 요거죠. 요거요. 컴퓨터의 용량이나 성능을 알 수 있는 서류까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마지막이 부가통신 사업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렇게 되니까 이걸 입증하는 거죠. 부가통신 사업신고서를 복사해서 갖다 내면 됩니다. 부가통신 사업자일 거. 이 5가지를 입증하는 서류니까 구비서류 몇 가지요? 5가지.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나 이걸 물어보나 거의 같은 내용이 됩니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보면 지정 처분해가지고 가로 2번의 첫 줄 끝에 심사기간이 며칠 걸린다고 나와요? 30일. 그 다음에 가로 3번 지정이 있게 되면 그때 거래정보 사업자가 이미 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약관인 운영 규정을 만들어 갖고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운영 규정이 약관인데 그 약관에는 정보 이용할 때 회비를 이용료를 얼마씩 내야 되냐? 매달 뭐 이런 거. 만약에 정보 이용료를 갖다가 몇 달치를 안 내면 정보 이용한 걸 끊어버리냐 이런 것들. 만약에 정보 이용했다가 사고 나면 배상 책임을 어떻게 지는 거냐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놓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운영규정 약관입니다. 누가 만들까요? 이거 보나마나 국장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사업자가 만듭니다. 국장이 이걸 어떻게 다 일일이 만들어줍니까? 사업자가 만들면 국장이 뭐예요? 그래, 검사 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승인이 필요하다고요? 국장.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여기 정보망은 컴퓨터 용량도 국장이 정합니다. 그 다음에 지정해주는 사람도 국장입니다. 그 다음에 약관 승인해주는 사람도 국장입니다. 그렇게. 잘못됐을 때 지정 취소하는 사람도 국장입니다. 다 국장과 관련돼 있죠. 여기 기간이 얼마라고요? 3달. 3개월 이내 거기 나오죠. 가로 3번의 첫 줄. 3개월 내 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정해서 누구의 승인을 얻으라? 국장의 승인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설치 운영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치 운영. 근데 이제 설치 운영 요거 이제 언제까지 하느냐? 요게 법이 이제 우리 교재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실제 법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요게 1년 이내 설치 운영하게 돼 있어요. 1년 이내. 여기가. 근데 언제부터 1년 이내냐면 요 승인 받은 때부터 요렇게 1년 이내가 되면 깔끔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지정받아서 사업자가 된 때부터 1년 이내 설치 운영하도록 돼 있어요. 언제부터 1년을 친다고요? 승인 받은 날 아니고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설치 운영하시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기간을 가만히 보니까 여기 심사 기간은 30일, 약관 승인은 3개월, 진짜 설치 운영은 1년. 이것도 3번이나 나온 겁니다. 뭐 이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교재요. 잠깐 넘었다가 올게요. 교재 162페이지요. 아래 박스가 있고요. 160페이지 아래 박스에 보시면 가로 네모 6번에 가로 1번 얘기해요. 지금 지정 취소라고 나와 있죠. 간혹 문제지문에 한 지문씩 나오는데 그 중에서 동그라미 리을번 한번 밑줄 그어볼게요. 정당한 사유도 없이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는 지정을 자를 수 있다는 얘기죠. 리을번이 뭐 그 이야기는 결국 지정을 받은 때부터 언제까지 설치 운영하시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했다가는 지정 날아갈 수 있다 이 뜻이죠 지금. 네, 그래서 요 1년 기억하시면서 지정 받은 때부터 1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뭐가 있는가 여기 다 했어요. 일단 뭐가 있는가 하냐면 여기 보면 약관인 운영규정이 나와요. 이 약관인 운영규정은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기 전에 만듭니까? 지정받은 뒤에 만듭니까요? 약관을 언제 만들어 승인받아요? 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뒤입니다. 그쵸? 제일 핵심이에요. 사업자 된 뒤에 운영규정 만들어 승인받는 거예요. 그러면 요 구비서류는 지정받으려고 내는 서류죠. 지정받기 위해서 내는 서류가 구비서류죠. 그러면 구비서류에는 약관인 운영규정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요? 안 들어가야 되겠죠? 지정받기 위해서 내는 서류에는 없죠? 왜요? 지정받고 나서 그 다음에 약관 만들어 승인 받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시 어디를 오시냐면 저기 교재요. 160페이지 보시면 위에 박스가 구비서류였죠. 그 구비서류 그 박스 옆에다가 요걸 적어 놓으셔야 되겠어요. 운영규정은 구비서류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죠? 운영규정 X라고요. 됐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하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냐면 요게 정보망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정보 사업자라고 부릅니다. 이분은 이것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이트에 올라가서 물건도 올리고 검색도 하면서 이걸 이용하는 사람은 바로 회원인 개업 공인중개사들이에요. 자기들끼리 정보를 이용하는 배타적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그 부동산을 이용하는 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직접 자기가 물건을 여기다 올릴 수가 없어요.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올려야 된다고요. 물건을 갖다가 검색할 때도 요 C라는 부동산 사장님이 검색하고 정보를 주는 거지 D라고 하는 물건 찾는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사이트를 검색할 수는 없다고요. 사장님을 통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정보망 사이트는 아까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교환합니다. 그런 장이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 거래정보 사업자가 이걸 운영하면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중요한 의무가 나옵니다. 그게 하나, 둘, 세 가지 의무입니다. 첫 번째는 이 사업자는요. 주거나 사나 개공인 회원이 준 정보를 여기다 올려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이외의 자의 정보를 갖다가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의뢰인하고 친하다고 해서 요 사람, 요 개인의 정보를 여기다 올려서 여기서 전화 오게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요. 누가 준 정보만 올려요? 개공.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준 정보를 그대로 옮겨야지 이걸 고쳐서 공개하고 그러면 법 위반입니다. 다르게 공개해서도 안 된다. 또 공개할 때도 보면 요 사람이랑 요 사람을 차별을 두면 안 됩니다. 요 사람 같은 경우는 잘 보이는 페이지에 공개하고 이쪽 사람은 구석지에 공개하고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게 차별적으로 공개가 되도록 해서도 안 되겠다 이런 뜻이. 이게 이만저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거래정보 사업자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운영하면서. 이 중요한 의무가 보니까 굉장히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글자를 따서 우리가 축약해서 기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글자를 따보니까 사이다 차. 사이다 아시죠? 옛날에는 칠성 사이다, 그 다음에는 킨 사이다 뭐 이런 게 있었잖아. 지금은 무슨 사이다인지 모르겠네. 하여간 사이다. 사이다 플러스 차. 티. 사이다 차. 유명한 차입니다. 맛이 괜찮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사이다에다가 사이다 붓고 티백 하나 딱 해가지고 딱 하면 사이다 차가 됩니다. 사이다 차. 이거 무슨 뜻이라고? 사업자가 개공 이외의자의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되고 다르게 공개해도 안 되고 차별적으로 공개가 되도록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어떻게 될 수 있죠? 지정이 날아갈 수가 있고 1년 이하의 지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이런 처벌사항이 되는 거죠.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 161페이지 네모 4번에 가로 1번에 그 5줄입니다. 5줄요. 그리고 별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가로 1번 전체를. 특히 첫째 줄이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합니다. 첫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래무 사업자는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해서만 공개하시라.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거기를 시뻘겋게.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거기가 시뻘겋게. 의뢰인으로부터 그러면 안 된다고요. 속기 쉽다고요. 자, 밑에 가로 2번. 이번에는 위에보다는 훨씬 중요도가 떨어지긴 한데 하여간 볼게요. 자, 밑에 보시면 가로 2번에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까지 밑줄 그으시는데 이번에는 거기 보니까 거래정보 사업자 얘기가 나왔죠. 거래정보 사업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니요. 개업 공인중개사 얘기가 나왔죠. 자, 개업 공인중개사도 의무가 있어요. 이거보다는 훨씬 덜 중요합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는 뭐냐? 두 가지. 이 사람의 의무. 첫 번째는 거짓으로 정보를 사이트에 올리면 안 되겠습니다. 회원인 개공의 의무요.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또 뭐 이렇게 거짓 공개하면 안 되겠고요. 두 번째, 올렸다가 요게 전화 연락이 와서 이렇게 거래돼서 팔리면 이 집 팔렸다고 사업자한테 즉각 통보해 주시라고 돼 있다고요. 어떻게 됐을 때? 거래가 되었을 때. 그래서 거래 성립 사실을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통보하시라. 지체 없이 통보하시라 이렇게 돼 있죠? 요거까지. 그러니까 회원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 두 가지. 뭐예요? 거짓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 거래되면 즉각 사업자한테 뭐요? 알려주라. 이걸 안 하면 제일 끝줄 어떤 제재를 받는다고요? 업무정지다. 제일 끝줄 이렇게 되죠. 근데 위에 게 훨씬 사이다차가 훨씬 유명한 겁니다. 사이다차 이렇게. 자, 문제 5번 풀어보시고. 문제 5번.
자, 1번은 거래임무 사업자는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개업 공인인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거다. 개공 상호 간에 거기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2번 지문은 맞는 거죠. 3번 지문에 보면 3개월 내 운영규정을 승인받는다. 3개월 내 승인, 3개월 내 승인. 입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3개월 내 승인, 3개월 내 승인. 4번은요. 지정 취소 당할 수 있는 사유 맞죠? 1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설치 운영 안 하면 지정 취소 사유가 된다. 이거고. 5번이 틀린 거죠? 제일 마지막에 한 거죠? 개업 공인인사가 만약에 거짓으로 공개했다 또는 거래 성립 사실을 통보 안 했다. 그러면 어떤 사유가 되죠? 과태료 아니고 업무정지다. 이렇게 되고요.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재에는 167페이지. 예, 지금부터 확인 설명 의무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칠판에 보면 확인 설명 의무요. 최근에도 보면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인데 전세를 얻으셨어요. 근데 전세 자금 대출을 갖다가 일으켜가지고 전세 얻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 돈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전세 얻는 계약을 체결했고 주인한테 돈을 붙여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세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이유는 사실 다양하게 있습니다. 주인집에 문제가 있어도 안 나옵니다. 주인집에 예를 들어서 뭐 위반 건축물이거나 아니면 주인이 압류가 돼서 세금 안 내고 있거나 그것도 안 나오고 아니면 요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신용도가 안 되면 또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왜 안 나왔었냐면 요 임대인이 법인이어 가지고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였어요. 그러면 법인이다 그랬을 때 전세 대출이 이거 실행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소개하는 개공이 확인해 주고요. 그거 제대로 해 주어야 부동산 사장님이 실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그냥 되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막상 알아보니까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 주인 입장에서는 그건 너 사정이고 계약금은 내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거 계약금 날릴 판이잖아요. 그러면 그 화살이 누구한테 돌아오겠어? 사장님한테 돌아오지. 제일 실무에서 많이 문제되는 것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다투어지고 문제가 되느냐? 설명이에요. 법에서 설명해주라고 돼 있는 사항을 정확히 설명해주고, 그죠? 그런 사항이 아닐지라도 설명을 제대로 해주고 문제가 안 생기게끔 특약도 적고 하셔야지 문제가 안 생기고, 만약에 현장에서 만약에 자기가 계약을 물리고 싶다 그러면 잘못된 점을 탈탈 털어요. 부동산 사장님의 잘못한 점을. 그때 제일 잘못한 점을 많이 찾을 수 있는 데가 확인설명서입니다. 계약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확인설명서를 탈탈 털면 어디라도 이게 나옵니다. 그럼 그걸 일러 바치겠다고 하면서 계약을 물리겠다고 하면서 부동산 사장님을 겁박을 합니다. 그게 아주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자, 확인설명 의무와 관련해서 제일 위에 보시면 167페이지 가로 1번의 첫 줄부터 넷째 줄까지 밑줄 그으시고요. 이미 그어져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거기 보시면서 이제 누가 확인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누가? 개공이 설명해야 된다고 첫 줄에 나오죠. 개업공인인사의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면 소공은 설명 의무가 있다 없다? 소공. 없어요. 소공이라는 얘기는 첫 줄이 안 나오잖아요. 개공이 설명해야 돼 이렇게 돼 있죠. 개공이 제시해야 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공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소공은 설명할 의무가 없다지만 설명해 줄 수 있다 없다? 해 줄 수는 있고. 중개보조는 어때요? 설명 의무 없겠죠. 당연히 의무는 이 사람도 없어요. 설명해 줄 수도 없고 설명해서도 안 되고. 이 구조를 알고 계셔야 돼. 자, 두 번째 확인 설명을 언제 하라고 돼 있나요? 확인 설명 언제 하시라? 첫째 줄에 나오는데 의뢰받고 중개가 완성되기 전. 자, 첫 번째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전 요 글자예요. 중개 완성이 뭐죠? 계약을 체결하는 걸 중개 완성이라고 합니다. 중개를 완성시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계약서 쓰기 전에 설명해야 되겠죠? 계약서 다 쓰고 나서 벽에 금 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쓰기 전, 그죠? 이런 거예요. 중요합니다.
계약이 체결된 때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그럴싸해요. 계약이 체결된 때 설명해야 된다.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X예요. 체결된 때가 아니고 전. 요 글자 하나 중요하고. 자, 세 번째 뭘 설명하느냐. 무엇을 설명해 주라고 돼 있는 사항이 총 9가지인데 조금 이따 볼 겁니다. 이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좀 이따 보고요. 자, 네 번째 거기 쭉 읽어보시면 누구한테 설명해 주라고 돼 있습니까? 사장님이 예,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한테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다 그러면 누구한테 설명해야 될까요? 매매는 매수인한테. 임대차 계약이라면 누구한테 설명하는 겁니까? 임차인한테. 임대인한테는 물건에 대해서 설명해 줄 게 없죠? 이 확인 설명은 물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확인 설명 의문지 보세요. 자, 주인이 세를 좀 놔달라고 그랬어. 근데 보니까 이번에 세 들어온 사람이 애들이 하나도 없이 그냥 신혼부부야.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이 주인 보고 요 사람들은 이 신혼부부인데 애도 없다고 앞으로 애도 가질 계획이 없는 것 같다고 하면서 주인한테 얘기해줬어. 주인 입장에서는 애가 있고 그러면 시끄럽잖아. 같이 사는데. 그러면 그거 확인 설명이에요? 아니요. 물건에 대해서 요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한테 이 집은 대출이 얼마 있고요. 이런 거 설명해 주는 거지. 그게 확인 설명이지. 이 집은 남양이고요.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지. 승강기가 왔다 갔다 잘하고 있고요. 그 설명이지. 자, 다섯 번째 어떻게 설명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네 줄에서 다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라고 나오죠. 정확하게 설명하시오. 이렇게 거짓말 치지 말고, 그죠? 근데 설명만 잘했다고 될 게 아니죠. 설명할 때는 근거 자료를 어떻게 하시라? 제시하시라. 물건을 근거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세 번째 나왔습니다. 이제 확인 설명할 때는 이 집은 대출이 2억 껴 있어요 라고 말로만 설명할 게 아니고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여주면서 설명. 요 집은요 아파트인데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입니다 라고 건축물 대장을 보여주면서 설명. 여기 아파트 요 단지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들어갑니다 라고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를 보여주면서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라고 설명. 이렇게 근거자료 보여주면서 설명. 요 집주인은 등기 보니까 김미숙 씨인데 등기권리증 보세요. 이거 등기권리증 보여주면서 이 집주인이 김미숙 씨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세입자한테 설명. 아시겠죠? 근거자료 보여주면서 뭐요? 온통 설명. 그 근거자료를 교부해야 될 의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교부까지는 아니에요. 교부는 준다는 거 아니에요. 제시는 보여주고 뺏는 거요. 보여주는 거요. 자, 이렇게 세 가지. 거기 나와 있는 그 네 줄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넘어가시느냐. 교재는 170페이지 딱 넘어가시. 자, 저보고 책을 쓰라면 바로 이어서 요 170페이지 나와 있는 네모 3번을 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재는 한참 있다 나오죠, 지금. 자, 설명할 때 9가지 설명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설명한다는 거 하고, 아까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전속으로 맡았을 때 사이트에 올리는 내용하고 어떨 것 같아요? 정보 공개하는 거랑 손님한테 설명해 주는 거랑 어떨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하죠? 거의 일치해요. 자, 그러면 다시 박스 보시면서, 박스가 아니군요. 가로 1번 보시면서, 가로 1번 나왔죠? 자, 1972, 아까하고 똑같이 해볼게요. 1971년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라고 설명해야 되겠죠? 가로 1번이야, 그게. 뭐 순서는 좀 바뀌어 있네. 가로 2번, 설명할 때, 요 집은요, 대출이 5억이나 껴 있어요. 가로 2번. 설명해야 되겠죠? 저당권이죠? 그쵸?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보면 요 집은요 아파트인데요 10억에 나왔어요. 설명해야 되겠죠? 손님한테, 살 사람한테. 그게 뭐예요? 예전 금액이지. 자, 예전 금액 그 뒤에 거 큰 별표 밑줄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 별표. 아까 있잖아요. 사이트에 올릴 내용 중에 정보 공개할 내용 중에 복비 600입니다.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근데 확인 설명사항에는 나오죠. 별표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사실은 보수가 아까 정보 공개할 내용에도 올라 있어도 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솔직히. 가능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법에는 없잖아요.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복비는 오픈할 내용은 아니지. 근데 설명사항에는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하는 겁니까? 매수인한테. 계약서 쓰기 전에 요거 10억에 계약이 되면 복비 600 주셔야 돼요. 라고 계약서 쓰기 전에 설명. 별표하셔야 됩니다. 이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자, 요 아파트 단지는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습니다. 라고 설명. 오픈도 해야 되겠죠, 이거. 공개도 해야 되고. 그렇죠? 네, 그게 가로 5번, 가로 4번. 가로 5번. 거기서는 승강기 아까 얘기했었죠. 승강기 있어요라고 공개. 승강기 있어요라고 설명. 당연히 설명해야지. 이거. 그러니까 같습니다, 거의. 자, 가로 6번. 벽에 금 갔어요라고 공개. 벽에 온통 금 갔어요라고 설명. 아시겠죠? 같은 내용이지. 가로 7번. 환경 조건인데 여기는요, 이 빌라는 사방 군데가 다 막혀갖고요. 여기도 빌라, 여기도 빌라, 앞쪽도 빌라, 옆에도 빌라, 다 빌라여가지고 낮에도 불 켜야 돼요라고 공개. 설명. 그거 설명 안 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그 사장님한테 잘했다고 그러겠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설명해줘야지 그런 거. 대부분 다 설명해야 됩니다. 자, 밑에 가로 7번까지 했죠? 가로 8번. 자, 연신내역으로부터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라고 뭐요? 설명. 그렇죠? 근처에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 이런 내용들은 공개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개할 내용과 확인 설명사항은 똑같다고 거의. 자, 근데 틀린 거 나왔어 이제. 가로 9번 큰 별표. 세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하고 세율이라고 나오죠. 세금 얘기죠. 요것은 생각해 보세요. 정보 공개할 내용에 나옵니까? 아니지. 그거 안 나온다고 돼 있어. 근데 사실은 요거 취득하면 취득세 뭐 1%다 이렇게 공개해도 뭐 나쁠 거 없을 것 같은데 없잖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 요것도 아까 봤던 공개할 내용에는 안 나와. 그런데 설명사항에는 들어가. 그래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로 9번은 모든 세금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세금이지? 취득 관련 세금이지. 왜 그럴까? 확인 설명은 누구한테 하는 거니까? 이게 다 하는 거니까 취득세 1.1%입니다라고 이 사람한테 설명해야지. 지금 설명 여기 하는 거니까. 사실 세금에서는 양도세 대단히 중요합니다.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양도세가 얼마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팔기도 하고 안 팔기도 하는 거니까 대단히 중요한데 그건 설명사항이 그게 시험에서 중요한 거죠. 옆에서 막 써두셔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양도세는 설명해줄 조세에 들어가지. 재산세 같은 건요. 설명해줘야 됩니까? 보유하면서 들어가는 세금이잖아요. 종부세도 설명할 조세가 아니죠. 이런 조세를 설명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뭘 설명하라고요? 취득세. 이걸 설명하라는 얘기죠. 취득 관련 조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 확인 설명사항을 갖다 지금부터 암기를 해볼 겁니다. 암기하실 때 이렇게요. 확, 수, 취, 조. 암기라고 할 것도 없어요. 확, 수, 취, 조. 네 글자죠. 중요한 암기사항입니다. 확수, 취조, 확수, 취조. 근데 하다 보면 박수, 취조, 박수, 취조 이렇게 돼. 박수, 취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이제 눈치챘어야 되는데 확인 설명사항 중에 중요한 거 두 가지.
수가 뭐예요? 수. 아까 왼쪽에서 별표 친 거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 이걸 기억하시면서 얘는 요 중개보수는 정보 공개할 내용에 나옵니까? 안 나온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정보 공개할 내용 얘가 없죠. 복비가 설명사항에만 나오죠. 이건 또 뭐예요? 취조. 오른쪽에 별표 친 거죠. 취득 관련 조세. 취득 관련 조세는 정보 공개할 내용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간다. 이게 중요하지. 그래서 확수 취조, 박수 취조, 박수 취조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뭘 보셔야 되는가? 아니, 지금 보면 이 물건에 대해서요. B라는 사람이 개공인데 의뢰를 받은 겁니다. 팔아주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C한테 소개하죠. 소개할 때 이거 설명한다고. 이게 확인 설명이에요. 요거에 살 사람한테, 매수인한테, 임차인한테. 그러면 설명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개공이? 설명해 주려면 이 물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야 되죠. 아니, 조사해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딱 순서가 의뢰 받죠? 1번. 조사하죠? 3번. 오는 손님한테 설명하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확인 설명해 주라고 돼 있는 게 총 몇 가지? 9가지. 그럼 여기서 요 별표 친 것은 확수, 취조 별표 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 별표 친 건 요것 때문에 별표 친 거예요. 확수, 취조 이렇게. 자, 근데 설명사항 중에 벽면 상태 있습니까? 금이 가 있으면 누수가 되겠네. 그러면 누수가 있다고 있다면 설명해 줘야 돼. 그러면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야 되겠네. 어떻게 조사해야 돼? 직접 가서. 어떻게 조사해야 돼? 방에 딱 들어가 보니까 방에 여기도 농, 저기도 농, 저기도 농 이렇게 돼 있어. 자, 어떻게 조사해야 돼? 자, 이거 벽면을 좀 조사해야 됩니다. 농 좀 드러내 보세요. 이렇게 조사합니까? 묵어서 들지도 못해요. 그렇게 조사하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조사하기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농을 드러낼 게 아니고 그 주인한테 벽에 금 가서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라고 눈을 부릅뜨고 물어봐야 돼. 조사하기가 직접 조사하기가 그러니까. 그러면 주인이 뭐라고 그러겠어? 주인이 없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있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딴청을 부를 수도 있잖아. 누수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이 살기 좋아요.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어쨌거나 문제는 뭐냐면 설명하기 위해서 요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요. 물어볼 수 있다고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라 그래요. 상태에 관한 자료 뭐요? 요구. 누구한테 물어본다고요? 매도인, 매수인. 매도인한테 물어봐야지. 매수인한테 벽에 금 갔냐고 어떻게 매수인한테 물어봐? 매도인한테 물어봐야지. 당연히 이쪽한테 물어봐서 정보를 얻어서 주는 거지.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요거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쪽에 물어본다고. 그럼 이 사람은 대답을 반드시 해야 됩니까? 아니요. 해줄 수도 있고. 그렇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딴청을 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를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 내용을. 근데 이럴 때 중요한 포인트가 대답을 해주든 안 해주든 조사해서 설명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도움을 요청해서 도움을 받으면 조사할 때 좋다 이 정도는 거야. 도움 물어봤더니 대답도 안 해.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직접 조사해서 설명. 대답을 해요. 그래도 설명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그래서 교재는 어디 보시냐면 168페이지 보세요. 동그라미 4번입니다. 168페이지 동그라미 4번에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권이라고 돼 있죠. 동그라미 기억번 첫 줄부터 셋째 줄 앞부분까지 세 줄을 밑줄 긋습니다. 읽어보시면서 핵심은 누구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둘째 줄 매도인, 임대인한테. 둘째 줄이 핵심이죠. 매도인, 임대인한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 사람 상대방을 꼭 보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 이제 여기까지 한 단락이 끝났습니다.
쭉 보니까 지금 네 군데 동그라미 친 겁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넷인데 상대방 요것인 요거요. 곽수취조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자, 이번에 어디를 볼 거냐면 이번에는 169페이지를 딱 펴두시고 증거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서를 갖다가 작성해서 적어서 두 번째 주고요.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보존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이게 설명한 거에 대해서 증거를 남기는 거죠. 증거. 그러니까 서면으로 하지 않고 증거 안 남기면 반드시 딴소리 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옛날에는 막 이제 진짜 막 이 사람이 알면서도 거짓말한다. 거짓말하는 경우 제가 이제 지금 좀 살아보니까 거짓말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 첫 번째 거짓말은 그거 분명히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그냥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기억이 안 나서 거짓말하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 이 두 번째 경우는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두 번째 경우를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 저희 집사람이 저를 얼마나 구박하는지 막 뭐라고 해가지고 뭐 그거 옛날에 그랬지 않냐고 막 얘기해. 근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진짜 없어. 진짜 그랬어? 진짜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서 저희 집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치매 걸렸나 하면서 막 그렇게 구박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거짓말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기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자꾸 그럴 때마다 진짜 내가 치매가 걱정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 최근에 보니까 저희 집사람도 만만치 않아. 어느 때 많이 느끼냐면 이런 거 있지만 주차한 위치 있잖아요. 그거 하러 갈 때 가는데 저희 집사람이 주차를 해놓고는 어디다 주차한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지하 2층에 와가지고 막 놀러가면서 찾고 있어. 어디다 한 거야? 나를 그렇게 구박했잖아. 그지? 어디다 둔 거야? 막 제가 큰 소리 치죠. 없어. 보니까 지하 1층에 해놓은 거야, 위에다. 자기도 기억 못하는 그런 상태가 지금 된 거지.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려고 거짓말한 게 아니고 진짜 기억이 안 나서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젊으신 분들은 이해를 좀 젊으신 분들은 이해하셔야 된다. 저도 젊었을 때 그거 잘 이해 못했어. 근데 요새는 딱 이렇게 저 메모지 있잖아요. 아이고 10분밖에 안 남았네. 메모지에다가 책상에 옆에 메모지가 딱 있어요. 적어놔야지. 그래 기억이 나고 그거 보고서 하지. 그러면 기억을 하나도 못해요. 문서로 해야 됩니다. 문서로 적어놔야 돼요. 아이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확인 설명서를 잘 적어놔야 됩니다. 나중에 아무리 얘기를 잘해도 이거 없으면, 증거 없으면 딴소리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현업하시면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거. 자, 작성을 누가 해야 될까? 거기 첫 줄부터요.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첫째 줄하고 둘째 줄까지 밑줄을 긋고요. 그러니까 개업공인회사는 중개가 완성되어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나왔죠.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서면에 동그라미 서면으로 써서 당사자한테 교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작성을 첫 번째 누가 작성해 주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까? 법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된 것이죠. 소공은요. 의무는 없지만 작성해 줄 수는 있다. 중개보조는 어떤가요? 의무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 보조원 이렇게 되죠. 언제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주라고 돼 있나요? 언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죠. 첫 줄이 나오잖아요. 확인설명은 언제 하는가요? 저쪽. 설명은 언제예요? 계약서 쓰기 전. 중요하다고 그랬죠? 저쪽을 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확인설명서를 언제 작성? 계약서 작성 시 같이 작성. 한 건 했을 때 작성하는 겁니다. 이때 증거 남기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작성하냐 이렇게 보면 당연히 둘째 줄에 아까 동그라미 친 거 뭘로 작성해요? 서면. 그 서면의 이름이 확인설명서가 됩니다. 서면으로 작성해 준다고 그랬죠? 그 서면의 이름이 뭐라고요? 확인설명서. 그러면 확인설명서는 법정서식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법정서식. 법정서식은 99.9%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자문서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다가 99%. 법정 서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가 99%.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습니까? 일반 중개계약서 있어요. 아까 봤잖아요. 일반 중개계약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속 중개계약서는? 전속 중개계약서는? 있어요. 아니 99%가 있는데 1% 그걸 고르고 있으면 돼, 안 돼 지금. 다시 한번. 법정 서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99%가 있다니까 지금. 없는 거 1%밖에 안 된다고. 그죠? 확인 설명서는 법정 서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밑에 박스에 보시면 확인 설명서 1번, 2번, 3 있는 정도가 아니야. 4가지나 있어. 1번, 2번, 3번, 4번 나오죠? 물건에 따라서 막 4가지 정해졌죠? 이게 법정 서식이에요, 이게. 그걸 꼭 써야 된다는 뜻. 자, 근데 작성을 하면 뭐가 따라 붙는가? 자, 이거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서명 및 날인이 따라 붙습니다. 작성과 서명 및 날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이 서명 및 날인 왜 합니까? 이건 왜 할까요? 작성한 사람이 내가 작성했으니까 잘못되면 내가 책임져 라고 도장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명 및 날인은 책임지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누가 작성했죠? 개공이 작성할 의무가 있죠? 그럼 작성한 사람이 도장 찍는 거예요? 작성한 사람이 도장 찍는 거지 기본적으로. 개공이 작성할 의무 있으니까 개공이 도장 찍어야 되죠? 서명 및 날인. 그런데 법인일 때는 누가 도장을 찍어야 되겠어? 법인. 법인은 손이 없잖아. 대표자가 대신 찍어주는 거죠. 분사무소에서 한 건 하고 막 그럴 수 있잖아. 그럼 분사무소에서 도장 찍을 사람 누구? 책임자가 된다. 그건 기본이요, 기본. 이때는 도장을 찍는다고 표현했지만 가만히 보면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하고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을 보면 서명 또는 날인한다 이런 경우도 있다고. 2개가 다 있어 우리 법에. 그럼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은 서명 및 날인이냐 서명 또는 날인이냐 이건 낸다고. 그죠? 우리 중개사법에 가만히 보면 또 나오는 게 많이 나오는 게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죠. 있어요. 그죠? 우리 중개사법에서 자격증이 있고 등록증이 있고 막 있잖아요. 이렇게 등록증. 응?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바꿔서 낸다고. 이걸 바꿔서 낸다고. 내는 것들이 딱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서명 및 날인은 뭐냐? 자기 손으로 서명을 하고 플러스 빨간 도장을 콱 찍어야 되는 거야. 등록된 도장. 서명 또는 날인은 뭐냐? 그냥 서명만 하든지 끝. 아니면 도장만 콱 찍든지. 그죠? 도장을 찍을 때 보니까 진짜 도장을 콱 찍을까? 아니야. 어떻게 보통 하죠? 출력을 해. 인쇄. 이렇게. 자필로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 출력한다고 출력 반듯반듯하잖아. 이렇게지. 여기다 도장을 쾅. 이거 뭐야? 날인이야 날인. 도장을 안 찍었어. 근데 자필로 이렇게 써. 일종의 사인.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 또는이니까 2가지. 여기는 뭐예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 차이요. 그러면 개업공인회사는 확인 설명서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 OX. 네, 그러면 X라는 거지. 또는이 아니고 뭐예요? 민. 그죠? 그런데 이거 하나만 더 봐요. 소공이 작성해 줄 수 있다고 그랬죠. 대신 소공이 작성했을 때는 서명 및 날인을 누가 해야 될까? 소공이 확인 설명 작성했을 때는 개공이랑 둘 다 같이 해야 돼. 개업공인회사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소공이 확인 설명서를 혼자서 작성할 수 있을까요? 작성까지는 되는 거야. 일체 관여치 않고. 그럼 개공이 다 맡긴 거야. 그럼 그랬을 때도 개업공인회사의 감독과 책임하에 소공이 써주는 거야. 그런 뜻에서 쓸 때는 그렇게 쓰더라도 도장은 누가 찍어야 돼?
그치? 개공도장도 들어가고 소공도장도 도장은 둘 다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그 뜻은 소공이 작성해 준다고 해도 누구의 감독과 책임하에 작성해 준다는 뜻이에요? 개공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장은 둘 다 찍는다 이런 것이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나온 거예요.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있죠 지금. 네 줄이죠. 별표 치시고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거 읽어주셔야 돼. 아셨죠? 네. 네,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170페이지. 작성하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다음 페이지 보면 170페이지요. 동그라미 디귿번에 첫 줄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까지 밑줄입니다. 자 개업공인인사는 중개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한테 교부하고 확인 설명서 누구한테 주래요 지금? 쌍방한테 양쪽에 다 주죠. 그죠? 확인 설명은 누구한테만 하는 거예요 지금? 매수인한테만 하는 거예요. 취득을. 근데 확인 설명서는 양쪽에 매도인한테도 주네요. 확인 설명서는 매도인한테 주는 거 맞죠? 쌍방이죠.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증거 남기는 거예요. 매도인한테도 줘야 된다. 그리고 몇 년간 보존하신다 그 뒤에? 3년인데 요 3년 보존할 때는 원본을 보존해도 오케이. 그죠? 사본을 보존해도 오케이. 둘째 줄. 아니면 전자문서를 보존해도 오케이. 다 된다고요? 보존기간 몇 년? 3년. 이렇게. 이 다섯째 줄까지 밑줄을 그어두시되 여기까지 일단 보시면 돼. 자, 그럼 여기까지 끝냈습니다. 이제 5분만 있으면 끝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지금 칠판에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대표적인 의무가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하나는 설명 의무. 또 하나는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 의무 이렇게 된 거지. 이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제재. 이거 볼 겁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어디 보시냐면 172페이지. 제재. 네모 4번 나오죠? 그 제재 중에 가로 1번 민사책임이라고 나옵니다. 크게 보면 일단 민사책임을 먼저 봐요. 이 민사책임이 뭐냐면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적인 책임이 있고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자 칠판에 있는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요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한 군데를 고르면 여기에요.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요. 제재. 자 보시면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개업 공인중개사분이 임대차 계약을 알선하는데 주인집이 빚이 많다는 것을 갖다가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안 해주는 바람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잔뜩 걸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빚이 있다는 내용을 설명을 안 한 것은 잘못 설명한 거죠. 그래가지고 한 1년 만에 그 집이 경매 넘어가가지고 세입자 보증금의 절반을 날려먹어서 4억 중에 2억을 날려먹은 거야. 뜯긴 거야. 2억은 건졌지만 그러면 손해 입은 거 맞죠? 그 손해에 대해서 이 잘못 설명한 개공은 뭐 소공이어도 마찬가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거 맞겠죠? 손해배상 책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 설명했으니까 빚이 엄청 많은데 얘기를 안 해준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2억을 날렸다니까? 지금 2억을 날렸다는데 너무 좀 그러네. 손해배상 책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개공이. 그죠? 벌써부터 지금 개공 편 드는 거예요? 손해배상 책임을 지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때 부동산 사장님인 개공이 복비를 안 받았다 이거예요. 공짜로 해줬다고 돈도 안 받고 그랬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그래도 지는 거예요? 복비 안 받았는데 나는 복비 안 받았으니까 나는 못 물어주겠다 그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여기를 딱 끊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 설명해서 책임져 이렇게. 그죠? 복비 안 받았어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잘생겨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딱 끊어서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근데 뭐 잘생기면 용서해 준다는 사람이 많긴 많더라고. 진짜로. 자, 잘못 설명했다? 손해 입었다? 책임져야지 개공이. 보수를 안 받아도 책임져야지.
그죠? 요게 판례야.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네모 4번에 가로 1번에 민사 책임이라고 돼 있고 둘째 줄 끄트머리 읽어볼게요. 시험에 참 잘 나오니까.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에 위반한 경우와 이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은 의뢰인이 개업 공인인계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갖다가 지급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책임질 건 맞다. 그 얘기죠 지금? 자, 그 다음에 행정상 책임이 나와 있어요. 이걸 보도록 합니다. 행정적인 책임을 가만히 보면 이렇습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 소공이 있는데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저쪽 로마자 1번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요.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줄여서 설명을 잘못했다. 거짓말로 설명했다. 요 경우하고 두 번째 가운데 요거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교부할 건데 교부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서를 3년간 보존할 건데 보존을 안 하거나 확인 설명서에 도장을 찍을 걸 안 찍었다. 그러면 개공은 법을 위반한 거죠. 그래서 제일 왼쪽에 있는 한 덩어리를 위반했을 때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어떤 제재를 받느냐 이거지. 요건 지금 옆에 박스, 옆에 조그만 박스에다 써두시라고 그랬던 거죠. 이 그림은.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설명을 잘못했다 그랬을 때 500과가 됩니다. 돈으로 떼옵니다. 500만 원이 과태료. 근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서를 준 적이 없어. 중개해놓고는. 크게 걸립니다. 확인 설명서를 3년간 보존할 걸 보존 안 했어요. 좀 크게 걸립니다. 도장 찍을 걸 안 찍었어요. 업무 정지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개공인데 넓은 의미에서 확인 설명 의무 위반인데 요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과태료 물리는 경우가 있고 영업 정지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무거운 거예요? 업무 정지가 더 무거운 거야. 그래서 이 빨간 눈사람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빨간 눈사람. 업무 정지가 더 무거운가요? 요거 지금 눈사람 지금 얼굴입니다. 얼굴. 요거 눈이에요. 눈사람 눈. 눈 보이십니까? 500과 눈사람 눈. 밑에가 더 가분수는 안 되잖아. 밑에가 지금 몸뚱아리가 더 커야지. 업무 정지가 더 무거운 거 두 개 고발하시라고. 눈사람 기억하시고. 빨간 눈사람. 아시겠죠? 빨간 눈사람 꼭 기억하시고 꼭 시험에서 맞추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소속 공인중개사한테 소공이 설명을 잘못했다. 설명문가 원래 없어. 없지만 그렇다고 막 거짓말을 해대도 괜찮다는 건 아니요. 소공이 거짓말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자격정지야. 자격정지. 자, 소공은 확인 설명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나요? 개공의 의무라니까. 소공은 확인 설명서를 3년간 보존할 의무 있나요? 개공 의무라니까. 소공은 날인할 의무가 있나요? 있어요. 이건 있어요. 이거. 있어요. 안 했죠? 그럼 뭐예요? 자격정지다.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보면 이 소공은요 마음에 들어요. 일관성이 있잖아. 일관성이 있다고 지금. 일관성. 자, 노란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옆에 방금 전에 생각한 거예요. 노란 냉장고 하다 보니까 노란 냉장고 옆에 빨간 눈사람. 노란 냉장고 옆에 빨간 무슨 동요 같네요. 일관성이 있습니다. 자격정지. 근데 어디가 중요하냐면 요게 중요해요. 소공이 확인 설명서를 교부 안 했다. 소공이 확인 설명서를 소공이 보존 안 했다. 자격정지 사유가 아니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일관성이 있긴 하지만 요것만 된다는 거 여기서 주의하시고. 자, 그러면 문제 6번을 풀어보시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답은 5번이죠. 예, 그래서 설명드릴 게 더 이상 없는데 요 중에서 3번 좀 설명을 드리죠. 원래 확인 설명사항에는 확, 수, 취, 조 들어가는 건 당연하죠. 그럼 확인 설명해 줄 사항은 확인 설명서에 적겠어요? 안 적겠어요? 설명해 줄 사항은 확인 설명서에다가 기재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지금 확인 설명을 해서 적어주라고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설명사항에 확, 수, 취, 조 이거 설명해 주지. 그러면 여기다 적어 안 적어? 적어지. 그죠? 안 적을 건데 왜 설명하고 그러고 있어요? 3번. 그 다음에 5번은 과태료관이가 뭐예요 이게? 업무정지. 업무정지. 빨간 눈사람. 아래 몸뚱아리. 빨간 눈사람. 아래 몸뚱아리. 업무정지. 과태료 아니고. 그렇죠? 예. 자 이번 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